네, 안녕하세요. 20년차 현직 트레이더 박프로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이 장중에 이 저점 이탈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또 고민이 많고 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4.3% 상승 마감을 해줬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게 뭐였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간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기술적 반등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왔다가 다시 한번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장기적으로 그러면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는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크게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앞으로 지금 시장 사회적인 또는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서 앞으로 이런 공포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야 여러분들의 소중한 계좌 돈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지금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에야 이 개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최근까지 그리고 또 한 달간 외인들이 매집을 했고 개인이 20만 주, 기관이 8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기업의 가치도 워낙 훌륭하긴 한데 이런 방산 테마에 대한 수급도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그런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간 건데 이렇게 방산에 대한 이슈가 조금씩 사라지다 보니까 이 방산을 보고 투자를 했던 사람들의 매도세가 쏟아지고 있는 거고 그게 바로 개인들의 매도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개인들이 팔 때 내려간다라는 건 여기에 대한 저점 바닥이 나왔을 때 앞으로 다시 한번 이런 외인과 기관들 돈을 쓰는 세력들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고 거기에 대한 고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대응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물릴 수밖에 없는 자리가 나온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뭐 탄핵이라는 이슈 그리고 계엄령이라는 이슈 그리고 키워드 하나로 시장 자체가 너무나 좋지가 않죠. 오늘 물론 코스피 코스닥이 다시 한번 반등을 성공을 하면서 모든 종목들이 또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당히 하루하루 공포에 휩싸여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어떤 내용들이 정치판에서 나오는가가 우리나라 이 매도세, 매수 심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타점을 잡아야 돼요. 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뭐 기업의 가치, 기업 공부, 지금 새로운 소식들이 뭐가 나오나, 호재가 있나, 악재가 있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장에는 그런 걸 보면 되고요.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장에는 우리는 무조건 기술적으로 얘네가 조정이 나오면 어디까지 조정이 오고, 기술적 반등은 또 어디까지 올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뭐 분할 매도 대응을 할지 아니면 전량 매도를 하고 다음 스텝을 볼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도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차트의 분석을 다시 한번 좀 해드릴 텐데 사실 제가 워낙 좀 솔직하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제 분석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야, 그냥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좋은 이야기 해주면 어떠냐. 주가 무조건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기분도 좋을 텐데 그렇게 분석을 하면은 뭐 덧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일단 제가 기초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들은 전체적인 다섯 파동이 완성이 되면 이렇게 긴 시간 그리고 가격대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추세가 완성이 되면 조정 또한 깊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총 다섯 파동에 대한 파동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앞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ABC 형태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런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단기적인 낙폭을 받게 되면 그동안 워낙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도 꽤 세게 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요.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세가 다섯 파동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ABC에 대한 조정 파동이 너무나 깊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도 이제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추세가 끝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분명 조정 파동은 깊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간에 대응만 잘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우리의 계좌를 지킬 수 있는 타이밍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매도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이 고점 5파동에서 고점에서 여러분들께 무조건 매도를 하라고 했던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고점을 뚫고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의 가격은 올라갔는데 이렇게 매수 심리가 너무나 확연하게 낮아지는 구간이 나왔어요. 주가는 올랐지만 매수 심리는 오히려 약해진다라는 건 이제 이 고점에서부터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확률이 대략 80% 이상으로 높은 확률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 고점에서 매도를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주가가 조금 조정 오더라도 야 계속 조정 오면 또 올라가듯이 또 올라가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냥 지금 계속 물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흐름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야 역시 올라가잖아 이렇게 냅두면 돼 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다시 한번 또 이런 식의 조정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조정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지금 가졌던 걸 잃는 게 너무나 공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견뎌요. 내가 아까워서. 그런데 이게 반등이 이 정도 대략 조금씩 오잖아요. 그러면 또 떨어질까봐 어설픈 자리에서 매도를 합니다. 그게 진짜 추세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진짜 올라가는 타이밍이 어딘지,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어딘지를 모르고 그런 식의 흐름들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저희 구독자방에서 함께하고 있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지금 기다리고 있는 타점은 이런 지금 고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대략적으로 높은 확률로 나올 수 있는 자리들, 구간들을 좀 찾아보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가격대가 왔을 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무조건 여러분들이 현재 평단가가 어디이든 간에 여기서는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된다. 왜? 여기서 대응을 한 자만이 앞으로 저점에서 또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도 알려드릴 거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과 저점을 이어봤을 때 최근 이 단기적인 구간 내에서 이런 구간에서 지금 가장 저항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조정을 맞고 갈 확률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수 타점들도 확실하게 추세를 뚫고 올라갈 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을 좀 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을 보면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죠? 오히려 아직 5파동 자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현대로템은 단기적으로 고점을 뚫어줄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우리가 결국 이런 식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정리가 되거나 혹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먼저 우리가 수익을 보고 나면 다시 한번 그때 또 현대로템에 대한 타점이 또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같은 섹터 안에서도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준비들을 해놔야 우리가 진짜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이런 흐름들을 제가 앞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010-2011-9671로 저에게 한화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매수와 매도 타점들을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다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대응 전략이나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타점에 대한 시그널 지표들까지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고점 신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면서 그 다음 스텝에 따른 조정에 따른 또 매수 타점들, 그리고 내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정리를 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내 돈이 놀 때 또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내가 또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고 우리가 분석을 해 나가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단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도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가 또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스텝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이 저는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지금 다들 아시죠? 뭐 탄핵이나 정치적인 이슈라 좀 민감하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섹터는 지금 정치 테마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분명 영원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을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겠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또는 민주당이 만약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뭐 대북주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바이오가 지금 조정을 세게 받고 있다가 다시 한번 바이오 시장이 올 수도 있겠고, 우리가 그 다음 섹터에 어떤 돈이 들어올지를 미리미리 알고 있으셔야 되고, 이 섹터에 또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미리 알고 있으셔야 되고, 이 종목들 안에 또 어떠한 상승 시그널이 뜨는지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도 장 마감 후에 여러분들에게 다 공유를 하고 브리핑을 해드릴 거니까, 이런 시장, 시황,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 타점, 제가 모든 것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번호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 번호로 저에게 한화라고 문자 한 통 보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